자, 공급편입니다. 공급편. 우리가 두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완전하게 다 이 준비를 해야 될 상입니다. 공급편은요. 두 개가 항상 나오는 상입니다. 단지의 공급, 입주, 분양 다 포함됩니다. 공급과 입주, 분양 다 포함되니까 중요한 상으로 항상 확인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단지의 공급이란 이 말속은요. 공급이 뭐냐? 공급은요. 우리가 말하는 분양. 여기입니다. 또 이 속에 보시면 입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단지 30호 이상의 단지가 딱 나면요. 마음대로 못하고 법에서 공급 입주 질서를 잡고 있다. 이 등이 쭉 나옵니다. 저 공급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입니다.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급자들, 분양하는 회사들이 지켜야 될 또 책임도 있다.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투기하지 마라 등의 어떤 책임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급자, 입주자입니다. 국가 보시면요. 국가입니다. 국가는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국가 보시면 딴 건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데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다음 점에 꼭 하나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투기 과열지구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음 시험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이것만 잘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이제 이 공급자입니다. 사업자, 분양하는 회사죠. 분양. 잘 되면 큰 수익이 나니까 분양하기 전부터 책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일단의 책임이 발생한다가 딱 나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분양하고 난 이후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하고 나서 계약금 다 받고 난 이후에도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도 그 대지나 건물은 사업자의 소유로 일단 먼저 갑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일단 대지나 건물이 사업자의 소유인데 그 사업자 소유일 때 이것을 전매, 어떤 이중매매 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분양자를 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되판다 또 이중분양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 그 분양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팔아먹는다, 처분한다 등을 막기 위해서 각종 어떤 담보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다 금지한다. 또 처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 안 된다. 제한 붙습니다. 하면 무효입니다. 이런 식의 제한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입니다. 자, 우리 입주자분들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첨만 딱 되어지면 바로 되판다, 전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첨권이 참 중요한데 당첨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당첨이 될 수 있는 우선 어떤 지위입니다. 우선 지위. 이것을 먼저 막 전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판매 등 하는 뭐 양도한다. 전부 다 금지. 우선 지위에 양도 등 금지라는 어떤 책임이 딱 붙습니다. 양도할 수 없어요. 하면 이것도 처리받습니다. 급한데 요 명칭에 보시면 주택 공급 질서 교량 금지 이렇게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또 보시면 그러면 당첨되어지면 제가 살 것인데 살지 않고 이제 바로 되팔죠. 전매합니다. 전매는요 금지가 아니고 전매는 일정 시간 동안은 못한다 해서 전매 제한을 한다라는 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시험은요 요것들이 잘 나옵니다. 요것들 잘 나오고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네 파트만 하시면 두 개가 항상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요. 제가 이 네 파트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오른편에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박스 안에 1번을 딱 보세요. 박스 안에 1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건설 합니다.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는다. 주택 건설은 사업 계획 승인 받는다 해서 착수합니다. 이럴 때 하는데 그런데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 분양자들이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도 또 따로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도 승인 받는다 해서 모집은요. 구청입니다. 시군 구청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분양자 모집할 때도 보시면 시군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은 모집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모집 중에서 이 상가 분양, 복리시설, 상가 분양은요, 승인 말고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는 신고하고요, 주택 건물은 모집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밑에 보시면 공공사업자, 국지, 토지 등은 승인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할 때 따로 승인 받는데 그런데요 신고한테 복리시설 상가는 분양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단 국지 토지 등 공공사업자는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밑에는 이해는 필요 없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 2번, 3번 다 보시면 상식입니다. 사업자가 주택 건설할 때, 공급할 때, 분양할 때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법에 있는 바로 주택 규칙이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게 하라. 딱 마음대로 분양도 못 칩니다. 또 3번 가시면요. 보세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보시면요. 뭡니까? 일단은 견본주택을 설치해요. 견본주택인데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에는요. 시공주택입니다. 시공할 때 설치할 것과 같이 한다 해서요. 외부 형태 말고요. 건물 내부입니다. 내부. 이 내부는 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시공할 때 우리가 어떤 백지, 어떤 타일 붙인다 등의 마감 자재입니다. 마감 자재, 백바주죠. 백지 바닥 등의 마감 자재에 대해서 미리 목록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요. 이 마감 자재에 있는 것 외에 기타 가구나 가전 제품 등은요 가격을 제시해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라겠죠. 그 말이 나있죠. 그래서 마감 자재, 기본적인 어떤 마감 자재 이것들 말고 기타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소파를 막 설치해요. 그래서 그 위에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표시해서 혼돈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 그 밑에 이연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딱 있죠. 보시고 또 한 단간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공급받는 자, 입주자 분들도 법에 맞게 공급받는다 라는 말이 또 이번에 딱 나있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그래서 이겁니다. 시공할 것과 내부를 맞추기 위해서 마감자재 목록표 이것을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같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공할 때 설치할 벽지, 타일 등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해서 또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요, 제출받으면요, 제출받은 이후에 시군구청장은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관인데, 이 보관 시점 보십시오. 자, 제출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타일이나 각종 어떤 이 장판을 까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용검사 입주할 때 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2년 보관 시점은요. 사용검사할 때 타일 붙이고 하니까 그때 마지막 내부 입주하기 직전에만 청소하고 다 붙여놓죠. 하자는요. 2년 좀 흘러봐야 돼. 2년. 그러니까 이 보관 시점은요. 사용검사 받을 때쯤에 제 장판을 붙이니까 이것들 이때부터 2년 이상 되어보면 하자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제출받은 요 마감자재 목록표 등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란 말이 여기 보시면은요. 어딥니까? 박스 밑에 3번에 딱 나와있죠. 제출받은 요 마감자재 목록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라는 부분도 3번 다 체크하세요. 또 그 밑에 4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입주자 모집할 때 미리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화학이다, LG화학이다 해서 제품을 제출했는데 LG화학이 중에는 망해서 파산되었어. 그러면 제품이 안 나오죠. 그러면요, 이면 제출은 먼저 했는데 그 제출한 그 제품이 품귀 현상 등의 어떤 발생이 되어서 제품이 없다 라고 할 때는요, 같은 질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알린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동의다. 동의 필요하다 하면요, 그들이 계약 위반해가지고 계약 해지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알리기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을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딱 나오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표를 다 하십시오.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요 사항이 아주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십니다. 분양가 제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지금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이건 뭐냐 합니다. 분양가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받는 대상 주택은 또 무엇부터냐? 또 두 번째입니다. 분양 가격의 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를 공시함으로써 주의와 비교시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개. 또 네 번째,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제하면 대상 보시면 책에 박스 바로 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일반 특정이 아니고 일반 널리 공개적으로 일반에게 모집하는 이 대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사람을 빼서 따로 구분한다 아니고 일반 널리 공개 오픈 모집한다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모집의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이 다른 법에 보시면 우리 규칙에 보시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다 일반 모집합니다. 이 말은요, 30호 이상 나오면 다 일반 공개 모집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단지가 나올 때는 다 일반 모집하기 때문에 부담 제한 받는다. 이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저번에 바뀌었어요. 이 대상 중에서 공공택지라고 하는 요 땅 공공택지에서 나올 때는요 전부 다 보시면 부담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 부릅니다. 이것이 뭐냐? 흔히 우리가 부를 때 민간택지라 부릅니다. 민간택지. 공공이 아닌 택지라는 명칭이 바로 민간택지인데, 공공이 아닌 택지,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판단 때문에 지정하는 지역, 지정해서 고시하는 요 지역 안에 있을 때만 분양가 제한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분양가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그 지역 안에 있는 민간택지만 분양가 제한하고요. 그 외에 공공은 전부 다 부담가 제한 지금도 다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택지 유일하지 뭡니까 제가 각종 별내담 또 동탄 다 제한이 있습니다. 있지만요 그 외에 장소 보통의 한두 동 보통 그 지역에 나오는 아파트 보통 한 단지가 다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민간 택지라 보면 되는데 그때는 국장이 정한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토장관이 현재 지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민간 택지는 분양가 제한이 없어요. 현재 요 지정한 지역이 현재는 없다. 현재 없기 때문에 민간 택지는 지금 이제 분양가 제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다. 보면 돼요. 그죠? 한 회사가 지은 아파트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저기 별내라든지 동탄 이런 곳은 다 여기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 아파트 단지가 나올 때는 지금 분양가 제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일단 먼저 여기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요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예외가 밑에 나오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제한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배운 적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당하면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첫 번째 없어요. 없다. 위치 불문하고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나 청도 등의 경제자유구역, 이 경제자유구역이란 인천 송도나 청라란 그런 지역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 자본, 외자 유치입니다.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해당 그 외자 유치 이 확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해당 구역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결한 단지일 때 한해서만 제한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아파트 등입니다. 그래서 송도나 청라에서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결한 단지일 때만 분양가 제한이 없다. 보시면 대부분 보통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고 큰 타워 있죠. 큰 타워, 큰 높은 걸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한두 동 지을 때 풀어주시 보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초고층을 딱 지어가지고 중국인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일반적인 LG, 대우 이런 게 아니고 큰 어떤 고층 타워 이렇게 제한을 풀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 또 등이 있어요. 어디냐?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라는 부산 해운대 등 안에서 보시면요. 초고층입니다. 초고층에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거대한 높이 가진 아파트가 여러분 현대 가시면요. 타워가 많습니다. 78층 또 이외에 LCT인가 더 LCT인가 보니까 이만 그건 101층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올라가요. 해안가 인근에 보시면 쫙 올라가는데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 멋진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 등의 특구 안에서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되는 거대한 높이 가진 고층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데 이럴 때 보시면 전부 다 사는 분이 누구냐? 큰 평수는 전부 다 외국인들. 서울 기업체에서 보유하거나 또 중국 아들이 싸지 한국 사람들은 못 삽니다. 못 사. 한 평당 그러니까 7천만 원. 평당 7천만 원입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평당 7,6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제일 비싼 아파트였죠. LCT 가지고 해안가 바로 옆에 딱 지었는데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큰일 났죠. 그 뒤에도 멋지게 지어놓은 아파트가 몇 개 있어. 근데 그 앞에 크게 올라가면 그 뒤는 완전히 작아 보이고 조만간 다 막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막 플래카드 걸고 막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하면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가 제한 받지 않는다. 중요한 사항이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간 또 넘어가십니다. 한정간 딱 넘어가시면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가의 구성 딱 되어 있죠. 요거 보기 전에 먼저 오른편 가세요. 오른편에 가시면 이제 3번 오른편에 가운데 관로 3번 딱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의 지정 보이죠? 이거 봅니다. 요 지역은 어떨 때 정하느냐 보시면 먼저 그 대상 지역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하는 절차가 여기에 나와 있다 딱 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정할 때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1번, 2번, 3번 딱 보이죠? 지정 대상 지역에서 어떤 곳이냐? 투기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 경우에 해당되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가격의 상승을 딱 보니까 10% 이상 뛰었다는 것이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니까 직전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을 보니까 전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배, 200% 이상 증가되어진 어떤 지역들. 또 세 번째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보니까요, 청약률이 딱 보니까 이것이 20대 1 이상이 발생한 이런 장소일 때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단 기준, 그 박스 안에 1, 2, 3번 10%, 200%, 20대 1 기억하십시오. 다 3개월 되면 3개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있고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냥 이럴 때 당연히 보시면 각종 어떤 의견입니다. 시도의 의견 들은 다음에 심의해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한 장을 또 탁 넘어가보세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이제 해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해제할 때 보시면 뭐 해제 요건이 있으면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정했다 할지라도요, 해제입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제를 안 해요. 잘 해제 안 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해당 그 지방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그래서 시도나 신고가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요, 40일 보면 40일 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왔다 했을 때 국토장관이 각종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지할지 말지 역시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된다. 라는 말 딱 보이죠. 그래서 해제 요청이 있으면 그 40일 안에 해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40일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돼가지고 다시 앞으로 탁 넘어갑니다. 앞으로 탁 넘어가셔가지고 분양 가격의 구성이 이제 페이지의 왼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 구성.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분양 가격의 구성이 딱 앞으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보시면 4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박스 보이시죠? 박스 보시면 분양가입니다. 크게 보시면요. 분양가는요. 건축한 비용들, 건축비가 이게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땅값, 택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금액이 분양가입니다. 근데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박스 밑에 건축비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인데 요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기본형 건축비를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하면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이 발표한 건축비가 해당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요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발표한 시군구별 건축비가 그 해당 지역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택지비 땅값입니다. 땅값은 무엇이냐 봅니다. 여러분 땅값하면 한국은요 택지 하면 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만든 공공택지가 여기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공공이 아닌 택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택지라고 흔히들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공공택지는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처음부터요 이 토지의 조성 원가와 기타 부대 비용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공급하기 조성 원가에서 기타 금액을 감안해서 공급할 금액을 다 협의해서 결정을 딱 합니다. 그러면 요 공급할 가격, 협의한 요 가격 플러스 부대 비용 합한 금액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는 말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매입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요 민간 택지 1등은 감정평가액 플러스 알파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플러스 알파.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감정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하는데 이 감정가가 원칙인데 매입한 금액이 확실할 때는 매입한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2번 가면요. 분양가를 공시한다.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이 공개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과 비교시켜서 분양가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요, 공시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공공택지하고요,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를 나누어서 공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공공택지는 확실하니까 해당 사업자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 요들이 공시 공개합니다. 해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한다. 이 말은요 신문 광고나 팜플렛에 발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일 때는요 사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직접 공개하는데 언제 하느냐? 요 입주자 모집
성인 해둘 때 성인 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공개하는 주체와 공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해서 공공택지 1대는 뭐냐면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면 사업자가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 신문 광고에다가 다음 사항을 공개한다.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일 때는 시군구청장이 모집 승인을 할 때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공시 내용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보입니다. 이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으면요, 각종 어떤 이 모집 상황 다 승인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는데, 이것은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시군구가 한다. 보시고요, 저 설치하는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시기. 지금 입주자 모집 등이 중요하겠지만요, 시기는 언제부터냐 하면요, 모집 신청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공사한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20일 이말 보입니다. 보세요. 그 실제 시기 시군구청장이 심의하는데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아닙니다. 주택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보이죠? 그래서 요 시기 중요합니다. 주택 건설하기 위한 모집 말고 건설하기 위한 그 공사 계획 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20일 내에 한다. 요 문장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요. 다만 공공사업자는 자체 설치한다. 이 말이 왼쪽 밑에 1번에 설치, 왼쪽 밑에 1번에 설치 나있죠.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할 것이고, 다만 공공사업자일 때는 자체 설치한다. 이 말이 설치편에 딱 나와 있습니다. 20일 보이죠? 출발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지금 왼쪽 500페이지의 설치편에 있습니다. 부담가 심사위원회 설치편에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보이십니까? 예, 이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때부터 20일입니다. 일단 모집 승인 신청 아닙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하는 업무는 이제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 뭐 딴 거는 이제 보실 것이 없습니다. 없고 한 장을 또 한 장이 말고 왼쪽 밑에 권한 보입니다. 500페이지에 권한 보시면 그 권한 밑에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 이것은 통과하시고요. 월요편 투기갈지구, 이것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통과하시고. 자,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4페이지 갑니다. 504페이지. 5번 딱 보시면 이만 나옵니다. 공급자한테 붙는 층과 또 나오네요. 자, 입주자 모집입니다. 모집하고 난 이유입니다. 바로 분양. 하고 난 이후,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요, 이 계약금을 받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 명의는 사업자 명의입니다. 돈 받았지만. 지 명의니까 또 되팔 수 있겠죠. 계약자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얘는요, 그 토지나 또는요, 건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이제 당신이 소유자이지만 당신 명의로 함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 제한이 쭉 나오고 하면 처리받고요, 하면 또 다 무효다. 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소재입니다. 사업소재. 주택 건설할 때 말고요. 건설할 때 말고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 입주자를 분양, 모집. 할 때 보시면 승인 받는다 했습니다. 승인 받아요. 그래서 승인인데, 요 승인은요, 시군구청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입주자 모집 승인 따라봤습니다. 시군한테 받아요. 그런데 요 승인 받으면 이제 분양 광고입니다. 모집 광고. 모집 광고. 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선정을 딱 해가지고 선정되어지면요, 3일 안에,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고 계약. 그래서 광고해서 선정을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딱 받습니다.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또 뭐습니까?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돈 받죠. 계속 보시면 뭐 중도금도 받고요. 또 끝에 보시면 잔금도 받죠. 받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뭐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또 잔금 냅니다. 잔금 딱 낼 때 뭐 줍니까? 열쇠 키를 딱 줍니다. 딱 줍니다. 뭐냐? 잔금 내었으니까 당신들 입주하세요. 잔금 내면 당신들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예정일 이때까지 잔금 내고 키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 이렇게 당신 키 주에 입주 가능일을 딱 줍니다. 입주 가능해야 뭘 하느냐?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약 소유권을 이제 당신들 앞으로 이전해 준다.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요, 그 소유권이 누굽니까? 사업자 소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팔아먹지 마라. 또 이중양도 하지 마라. 또 가정 담보 쓰지 마라.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모집 승인 하고 난 이후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건물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날 이까지 요 사이 보시면 그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보시면 뭐 담보권 설정, 각종 어떤 저당권 등의 기타 권리 설정해서는 안 된다. 또 당연히 처분도 해서는 안 된다란 의무가 딱 붙습니다. 붙어요. 그러면요, 잔금 지급날 이유는 또 잔금 안 내고 있다, 팔아고 싶냐? 아닙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날요, 플러스 60일 더 줍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이후 60일까지도 요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을 한 2개월 정도 더 지연해도 안심적이다. 이 얘기죠.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업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도 입주인의 동의 없이는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 무엇이냐? 사전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딱 돼서 키 주는 날입니다. 잔금 지급 날입니다. 그날 이후 60일까지 안 된다. 합니다. 뭐냐? 박사는 1번에 담보물권 설정 안 된다. 또 2번에 각종 어떤 등기하는 권리 안 된다. 3번에 처분양도 안 된다. 합니다. 하게 되면요. 보세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탁 넘어가세요. 하게 되면 뭐냐? 다 무효입니다. 보세요. 자, 그 밑에 왼쪽에 4번을 딱 보세요. 4번에 524번입니다. 요 어떠한 등기하고 난 이후에 뭐 대지를 양수 등 했다 할 때는 전부 다 무효가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무효가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처분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요 처분한 모든 행위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하면 이제 위반했다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요. 당신들 요거 무효됩니다. 라는 요 사실을 또 외부에 공시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공시를 딱 해야 돼요. 요 주택과 요 건물은요, 요 땅은 입주자 모집이 되어진 땅으로서 이제 이후에 설정되는 모든 권리나 처분되는 권리들이 무효됩니다. 이렇게 경고, 공시를 하게 딱 되어 있는데 방법이 뭐냐 하니까 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등기 바로 밑에 1-1번 해가지고 부기 등기로서 이 내용을 외부에 딱 알리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요 함에도 불구하고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한 시기가 아니냐. 이것도 시험에 잘 뜹니다. 왼편에 보시면 나와있죠. 요 부기 시기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택은 짓기 전에 먼저 대지를 먼저 확보해서 그 다음에 모집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지는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할 때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요 등기 설정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땅 위에 주택 건물은요, 한참 뒤에, 1년 뒤에 건물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요, 주택 건물은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택 건물의 등기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택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사업자 앞으로 할 때, 요때 등기 시에 이때 요 등기를 해둔다. 요 시기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게 함에 불구하고도 팔아먹었다. 다 무효가 된다.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여러분들 타등기를 합니다. 해요. 실제는요, 이게 원칙인데, 실제는 타등기를 다 할 수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요. 그게 뭐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앞장 넘어가시면 505페이지에 가운데 2번 큰 박스 보세요. 실제는요, 타등기를 다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중도금 담보 대출하기 위해서 타등기를 실제는 다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칙인데,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니까 박사는 1번이면 같은 말입니다. 입주자들, 입주 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위해서다. 이거 뭡니까? 중도금 대출 낄 때 할 수 있다. 대부분다. 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타등기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사업자가 파산되었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을 위해서 타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자가 마련 융자, 중도금 담보 대출을 위해서. 3번은요, 사업자가 파산 바뀌었을 때 할 수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는 있습니다.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뭐 신탁부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507페이지 보시면 4분의 1의 말 보입니다.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한 것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5월 달에 오시면 그때 확인합니다. 이것이 공급편에 딱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것이 저 주택 건설편에 가야 딱 아구가 맞는 그런 식의 위치인데 어쨌든 이 부분 요 뒤에 여기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은 건설과 이어지는 파트인데 다음에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5월 달에 설명할게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입주자한테 책임 나오네요. 6번, 7번. 508페이지 6번, 7번도 중요합니다. 이제 입주자한테 책임이 붙습니다. 입주자한테 투기하지 마라. 딱 나옵니다. 입주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들은요, 선정, 당첨만 딱 되어지면 큰 전매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매 차익에 어떤 그 취하기 위해서 당첨이 되기 전부터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를 1,000만 원, 20만 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청약통장 팝니다. 봤죠?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어떤입니까? 신문에 또요, 정보지나 또 전부터에 붙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삽니다. 붙어 있어.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우선 당첨이 될 수 있는 거 지위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하지 마라. 교란 금지 이렇게 딱 엄어보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 요 지위를 보시면 양도, 양수, 매매, 알선, 광고, 정의와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지위들 양도 등 금지, 양도 등을 다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양도, 모집, 광고, 알선, 유도 처음부터 안 됩니다. 화면 다 쳐봤습니다. 자, 이때 요 지위가 무엇이냐가 딱 제일 중요합니다. 5개 지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내가 안 쓸게요. 일단 첫 번째 주택조합원 지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택 상환사채가 받습니다. 봤어요. 원칙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입주자 통장입니다. 통장들, 청약 통장들. 또 네 번째입니다. 시군구에서 발행해준 무허가 철거 증명서입니다. 이건요, 철거민이면 임대주택이 되었던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이것도 권리에 포함해요. 임대가 되었던 부장이다 우선 입주권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자 지위죠. 이주 대책령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 줍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요 5개 지위 참 잘 나왔습니다. 요 5개 지위 꼭 외우세요. 요 지위는 양도, 양수, 알선, 모집, 광고, 정의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하면 다 쳐봤습니다. 그런데 양도 등 금지인데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 지위를 상속받는 것은 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청약통장 담보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은 융통하게 해준다.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저당권 설정 외에는 일체 다 금지입니다. 광고, 모집, 정여, 알선, 기부 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팔아먹고 위반행위를 엄청 많이 합니다. 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쫙 나옵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걸리면요, 요 지위들 전부 다 원천 무효 처리한다 합니다. 또 요 지위 가지고 계약했다. 계약을 또 취소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입주해서 나가세요. 퇴거 변경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집을 판 사업자가 다시 공탁 걸고 다시 강제 취득, 집을 뺏어 온다라고 합니다. 뿌리면 천만다행인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처벌도 합니다. 처벌. 해서 정가범입니다.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까지 벌금 부과합니다. 자, 뿌리면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아파트, 재당첨, 새 아파트의 당첨을요, 10년까지 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래서 사전 지위를 양도했다. 확인 딱 되지면요, 망신당하고 전가 받고요, 새 아파트 입주도 못한다. 지명의로. 이런 제한 붙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 밑에 왼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당첨, 선정 되고 난 이후입니다. 선정, 당첨되고 난 이후에 또 엄청나게 많이 전매하죠. 전매. 요 전매하지 마세요. 일정 시간 살 것이 바로 대판다. 전매하지 마라. 금지가 아니고요. 전매는요, 일정 시간만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요 제한기한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딱 보니까 전매 제한 받는 지역이 세 군데가 딱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박스 안에 보이죠? 1, 2, 3번입니다. 자,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전매자 나온다 해서 첫 번째 딱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 여기에 해당이 딱 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저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도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세 번째가 보시면 수도권, 수도권 안에서의 공공이 아닌 민간 택지들 전매 제한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의 민간 택지들 전매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만 딱 잡고 제한 대상 지역을 딱 보시고요.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제한 받는 기한이 쭉 나오죠. 왼쪽 오른쪽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신다. 못 보십니다.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건요, 여러분들 그냥 나온 지가 몇 번 있지만, 요 기한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요 기한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몇 가지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실제 한국은요, 지금 이제 여기 있다 해도요, 뭐 보시면 3년, 5년 다 있습니다. 있다 해도, 지금 한국은요, 빵년 아니면 1년밖에 없어요, 한국은요. 지금 한국은 실제는요, 왜 투기갈주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공택지이냐, 아니냐, 요 차이 때문에 빵년 1년밖에 사실 없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일반적인 수도권 말고 저 지방 가시면요 보통 아파트 전부 빵이야. 빵 바로 계약서 쓰고 나오면 바로 뭡니까 저 파라솔 뜯다방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매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큰 대단히 사업장이다 1년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냥 바로 판다 빵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상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딴 제한받는 지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시고요. 한 등을 딱 넘어가십니다. 근데 오른쪽 제일 밑에 중요합니다. 전매 제한에 걸린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 수도 다음 페이지에 박스 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여기에 걸린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총 7개 상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입니다. 보시면요. 자, 다른 광역시나 시와군으로 이사 간다 합니다. 단 수도권 안으로 오면 안 돼요. 또 그 내에서 웅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요 다른 시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체류 이민 간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 다음에요 상속받은 집으로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3번입니다. 이렇게 이사 갈 때는요 세대원이 다 같이 가야 된다. 누가 남다 안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때문에 어떤 경매 또요 국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공매 통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적인 경매 안 됩니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경매 또요 국가 세금 안내에서 공매 첫 번째 넘어갈 수 있다. 딱 하나 보일 것이고요. 그것이 밑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예, 보이죠? 어디입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 6번에 보이네요. 6번에 보입니다. 다음에 4번과 7번 보세요. 4번, 7번 배우자하고 헤어집니다. 이혼할 때 다 주고 나올 수 있어요. 4번에. 근데요, 7번 보시면요, 배우자한테 정의할 때는요, 어딥니까? 일부만 준다. 보이죠? 배우자와 이혼하면 다 준다. 정의할 때는 일부 준다. 부부 공동미. 정의할 때는 일부. 헤어지면 다 줄 수 있다. 4번, 7번. 보이시죠? 이혼은 다. 이혼할 때,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요,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몽땅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7번에 정여할 때는요, 일부를 할 수 있다. 정여, 일부, 이혼 전부다. 배우자 줄 수 있다. 근데 자식 등이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 하나만 가능합니다. 4번, 7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6번 보세요. 6번. 5번 보세요. 아까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입니다. 이주형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형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면 전매할 수 있어요. 이주 대청용 아파트에 가보니까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전매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7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작은 편 했고 이제 관리편도 했으니까 농지법은 지금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저 7월달 이후에 9월달 가서 봐도 충분하니까 농지법은 쳐다보지 마시고 농지법 몇 군데 다 집어서 제가 보시라면 거의 두 문제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만 딱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다 완성을 이번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일단 그 2달 쉬고 나서 3, 4월 쉬고 나서 5월달 또 다시 오시면 다시 좀 체계 있게 일단 좀 편안하게 수업을 쫙 합니다. 제가 지금 늘 이 수업이 어제 밤차 타고 올라가지고 거의 막 잠이 들 때고 막 이게 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오전만에 좀 애매했어요. 근데 제가 좀 쉬고 하면 또 발음이 잘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월요일 첫날에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그때 올 때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